캐시걸 XXO. 아내의 외도로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방영된 KBS 제보자들 현대판 부부의 세계에 나왔던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방송에서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이 편집되어 나왔기에 극히 일부의 얘기일 뿐입니다. 가해자 그들의 끝없는 악랄함으로 이혼 후에도 저와 제 가족들은 끙끙 앓고 고통받고 있으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이 억울함과 분통함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14년도부터 같은 직장을 통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사귄 지 100일쯤 되었을까 와이프는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 여기서 살면 안 되냐며 허락받아달라는 말까지 하기에 부모님 여동생 또한 불편해했지만 타지에서 혼자 와 있는 와이프를 안쓰럽게 여겨 같이 사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약 1년 반가량을 같이 살았고 제 여동생과도 친언니 동생같이 지낼 만큼 여자친구일 때부터 와이프는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15년도에 결혼까지 꼴이 나였고 그 후 아파트 매매하여 독립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가족여행도 다니고 매 결혼기념일마다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년도 5월쯤부터 잦은 거짓말과 함께 어떤 남자와 만나고 연락하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와이프는 고등학교 동창이고 난치병 걸렸다 회복하고 있어서 몇 번 만난 거야 라며 이야기했고 그 후에도 전 느낌이 좋지 않아 상간남의 인스타를 한 번씩 보고 있던 상태입니다. 그렇게 6월 초쯤 자고 있던 아내의 카톡 알림이 떴는데 그 상간남이었습니다.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카톡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 못할 낯뜨거운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었고 성관계 체의 내용, 내가 큰맘 먹고 손 먼저 잡은 거다 고백하는 내용 등 자신의 수영복 사진도 보내며 전날 제가 찍어준 사진들을 아무렇지 않게 보내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지 마라는 와이프 말에 상간남 일부러 보라고 올리는 거야 크크크라는 내용 등 공지사항엔 그 상간남의 집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와이프를 깨워 소리쳤는데 와이프는 놀라지도 않으며 사실 내가 걸리길 바랬다며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지나가는 바람이니 다들 믿고 기다려달랍니다 라면서 그러면서 상간남 인스타 차단, 연락처 차단 모두 했다며 이제 이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저는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폰을 빼앗았다가 믿겠다 정신 차리라며 넘어가 주었습니다. 이후 와이프는 평상시처럼 살갑게 대하며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고 잦은 외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유는 대학 동기 언니 집, 공방 선생님 집, 수강생 집, 제품 주문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6월 한 달 중 10일 이상을 외박했던 것 같네요. 저는 상간남 인스타를 틈틈이 봐왔고 매번 와이프가 외박하거나 외출한 날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며 와이프가 찍은 듯한 구도, 맞은편 와이프 옷이 보이는 옷 등의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바람이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7월 초 와이프 공방 차릴 때 받은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며 이야기해 저는 와이프가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한 걸까 그래서 잠시 허튼 생각을 한 걸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와이프 본인도 자기가 몸도 마음도 요즘 힘들었다며 정신 차리겠다며 오빠에게 집중하겠다고 하기에 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알아봐 주었더니 대출 받기 2, 3일 전에는 집에서 꼬박 자더군요. 이젠 정신 차렸겠지 싶었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를 만나 대출한 그날도 핑계를 대며 외박을 했습니다. 4,300만 원이란 큰 돈을 대출하자마자 또 잦은 외박이 시작됩니다. 주말에만 잠시 집에 와서 제 비위를 맞춰주듯 같이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이 시작되면 외박, 반복이었습니다. 7월 말에는 병원에 입원 시술을 한다며 오지는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같이 가겠다 물어도 처음 바람 피는 것을 걸렸을 때 제가 버럭하고 화내는 모습에 자기가 너무 놀랐답니다. 갑자기 제가 무섭답니다. 참 그래도 설마 하며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한테 카톡이 와서는 언니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한다던데 혼자 갔다던데 넌 같이 안 가고 뭐 했냐 미쳤냐며 연락이 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가족 단톡에서도 조용하고 너무 달라진 와이프였기에 저희 어머니 동생 또한 저희들 관계에 무슨 일이 있냐 싸웠냐 하고 있었고,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와이프는 여동생한테도 갑상선 저하증 등을 핑계로 아파서 요즘 병원에 다닌다, 병원에 입원했다, 오빠는 오지 말라고 했다, 너만 알고 있어라, 가족들에겐 비밀이라 등 밑밥을 깔아두었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를 입원해 있다며 외박을 하는 와이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연락은 틈틈이 하더군요. 전 휴가 기간이라 와이프가 말했던 병원 2곳 갔는데 입원 환자가 없어 집 근처에 입원했는데 거짓말한 거구나 하고 그냥 집에서 기다렸고, 8월 6일 외출 끊고 잠깐 수강생 수업하러 나왔다기에 공방으로 가니 와이프 자동차가 있었고, 보조키를 들고 가 블랙박스를 통해 어디 병원에 입원해 있나 알아야겠다 싶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상간남과 통화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며 그 남자 집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차마 다 보지 못한 채 SD카드 빼서 연락을 하니 바로 나온 와이프. 무릎 꿇고 빌더니 제가 니네 둘 다 소송하겠다니 SD카드를 빼앗으러 아주 발악을 하며 제 바지까지 찢어가며 실랑이를 벌였고, 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치고 하는 도중 상간남과 3자 대면을 하자 그러니 알겠다며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찰 8명 정도가 와서 와이프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와이프 자 블랙박스이니 SD카드는 돌려주랍니다. 결국 돌려주었고, 사라진 전 가본 적도 없는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쯤 되면 치아하겠지 싶은 마음에 쌍방구소도 안 한다고 하였는데 치아를 안 하겠답니다. 제가 바보 등신이었네요. 오히려 와이프는 협의이혼 해주면 치아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더 이상 정신 차리긴 틀렸다고 판단했고 이혼 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가족에게도 알리고 변호사 사무실 통해 이혼 상간 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실을 통해 알아보니 그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더군요. 사연은 폭행, 극복 못할 성격자, 시어머니의 갈등, 애정 없음, 잠자리 문제 등등 온갖 이혼 사유들을 다 붙여놨더군요. 심지어 상간남은 같은 변호사 로펌을 통해 선임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두 사람의 주변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며 멈춰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도로한 건 주변인들의 반감 및 잘못된 일을 눈 감아주는 모습. 해당 내용으로 상간남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동안 인스타그램 비밀 계정까지 만들어 불륜 짓을 하고 있었음에도 둘은 불륜 사이가 아니고 와이프 일적인 것 때문에 이땡아에 자주 가야 하는데 남편이 같이 가주지 않아 친구 사이인 상간남과 여차, 저차 같이 가게 된 것이다 등 거짓된 말로 반박. 저는 와이프 바쁠 때마다 주말 쉬는 날에도 와이프 공방에서 청소도 해주고 공방도 꾸며주고 도와주며 재료 산다고 동대문이며 어디는 늘 같이 갔던 사람입니다. 최근에야 제가 의처증으로 주변 캐고 다니며 의심받고 하며 서로 의지하게 됐다며 알아가는 사이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간남의 인스타를 통해 둘이 함께 간 것 같은 식당에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댓글 소환해서 하는 이벤트였는데 와이프 비밀 계정과 상간남이 당첨되어 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비밀 계정 말투가 와이프 말투랑 똑같았고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CCTV를 확보하여 소송 전부터 불륜관계라는 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리어 와이프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식당 관계자분들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작년 8, 9월에 경찰서만 수차례 방문을 했네요. 살아생 전 가본 적도 없는 곳을 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저를 도와준 식당 관계자분까지 고소를 당하니 더더욱 힘겨웠습니다. 게다가 와이프는 불륜 중 제 명의 아파트 담보로 받은 4,300만 원 대출 또한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혼자 알아보고 혼자 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대출 상담사분과 전화를 하며 자기는 대출 받는 당일 금리와 금액을 알았다를 주장하며 통화한 녹취 내용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엔 제가 알아보고 금리와 금액을 와이프에게 직접 다 말해준 게 있기에 와이프의 거짓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제가 결혼 생활 동안 바람을 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람은커녕 친했던 여사친 또한 만나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람을 폈음 왜 본인들이 바람핀 걸 걸리고 이혼 소송을 하나요? 또한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등을 했다는데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도부터 거의 저희 대부분 부모님이 차려주는 음식 먹고도 설거지 또한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하는 게 대다수였을 정도로 시집살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몇 년을 가족으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다는 것이시겠죠. 어머니와 저희 한 번씩 트러블이 생겼던 적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늘 제 동생은 언니판에 서서 어머니와 저희 중간에서 늘 중재를 해주었고 금세 풀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상간남의 형의 블로그를 찾아냈고 그 블로그에선 또 하나의 충격을 주더군요. 7월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는 바로 상간남의 가족, 조카들과 대천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거더군요. 유부녀가 어찌 상간남 가족들과 한 가족처럼 가족여행까지 가다니요. 병원에 가는 척해야 캐리어에 짐을 싸서 나갈 수 있었고 2, 3일씩 나갈 수 있게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 여동생에게 아픈 척을 하며 추석에도 그 가족들과 보내고 저희 할머니 생신 때 와이프가 맞췄던 케이크 집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상간남 어머니 케이크도 맞추는 등 아주 그곳에서 처음 저와 연애할 때처럼 며느리 가족 행세는 다 하고 있었더군요.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했더니 상간남에 올린 음식 사진들, 식당 사진들 날짜 정확히 일치하는 와이프의 카드 통장 결제 내역, 결혼 생활 5년 동안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지냈고 행복했던 부부 사이가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직도 얼떨떨하고 꿈 같고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소름이 돋습니다. 상간남 가족들은 유부녀인 거 알고도 어찌 얘기를 했는지 받아들였나 보더군요. 이혼 소송 중에 상간남은 대놓고 저와 제 가족들에게 SNS에 모욕과 조롱을 일삼습니다. 정신병원 진단서를 떼서 스토리에 정신병자증 크크크라며 증거로 제출을 위해 위에 말했듯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죠. 어떤 날은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듯이 하는 내용의 글도 남기고 비웃죠. 와이프가 카톡으로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등 찾아오라는 등 내용을 보내기도 하며 이혼 소송 중에도 저와 제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를 욕하는 모습에 참지 못해 근처 외출을 했다가 상간남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2월 조정 이혼 날 와이프와 상간남은 제 눈앞에 같이 있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농락을 하더니 갑자기 협의 이혼을 원하더군요. 전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판사와 조정위원분들은 절 몇 시간을 설득하며 소송에 가봐야 우리 가족들만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 빨리 끝내야 좋지 않겠냐. 계속해서 절 설득합니다. 가족 이야기 몇 개월을 마음고생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래, 이 연결고리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야 우리 가족 모두 이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제 명의 담보를 제출한 4,300만 원과 위자료 1,000을 기한 내에 주는 그동안의 와이프와 상간남이 저와 어머니, 식당 관계자 등에게 건 모든 고소들을 취하하는 조건이 붙어 결국 전 사인을 해주고 맙니다. 그 협의 조건에는 이혼 후 그 어떤 고소, 고발, 징계, 진정 또한 할 수 없음 조건도 있었습니다. 상간남이 초등학교 행정 쪽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지나고 나니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 후 역시나 SNS를 통한 조롱은 여지없이 하더군요. 또한 와이프 카드 내역서에 있던 산부인과 진료비 기록 등을 보고 설마 했는데 저와 혼인관계 중 이미 상간남 아이를 임신까지 한 상태였더군요. 그러니 뻔뻔하게 가진 고소를 다하고 조롱하더니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끝내려던 거였죠. 와이프는 비공개 아이디로 이미 저와 소송 중에도 상간남과 상간남 지인들과 본인 가족들, 자신이 거짓으로 꼬신 지인 몇몇에게는 공개를 하며 희희낙낙거리고 있고 최근에서 와이프의 또 다른 SN 아이디를 알고 가관이었습니다. 주기로 한 4,3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은 돈이 없다면 기한 내에 주지도 않고 위자료 딸랑 200 주더니 배째라는 식의 그녀가 출산 준비로 남들 하는 짓은 다 하며 상간남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올려놓으며 육아맘들과 소통하며 지내더군요. 또한 얼마 전 5월에 아이 출산 상태, 참 그동안에도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마치 그들 주변 사람들에겐 제가 가해자가 되어 있었죠.
쟤는 그들이 지었는데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피해보는 것 없이 잘 사는데 왜 저만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너무 분통했습니다. 그래서 KBS 제보자들 현대판 부부의 세계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분명 작년 5월부터 조정이혼 했는데도 전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들은 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멀쩡히 떳떳이 약을 올리며 조롱하며 사는데 전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피해자들은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왜 돈 없다며 위자료 대출금 또한 주지 않고 있는데 전 와이프는 주거지도 신축 빌라로 이사까지 가놓고는 주소는 옮기지 않고 원룸에 사는 척을 합니다. 재산이 없는 척 하는 거겠죠. 다 상간남 앞으로 놔뒀겠죠. 협의이혼 사인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연결고리가 다 끊어질 거라 생각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고통은 더 배가 되고 있고 억울하고 분통하며 어머니까지 1년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간남은 이런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조롱하며 가진 고소를 꾸며낸 악질임에도 버젓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와이프는 불륜녀임에도 이혼 소송 전부터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홈땡러스 문화센터 임산부 태교 수업, 초등학교 학부모 클래스, 공방 태교 클래스 등을 해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더러운 짓을 저지른 자들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임산부 태교 클래스라뇨. 그들의 악랄함을 이 세상에 알려야만 제가 조금의 억울함이라도 풀릴 것 같아 이렇게 긴 글을 남깁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는 불륜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불륜남녀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주변인들 또한 한 통속이 돼버립니다. 간통죄 폐지 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드라마는 복수라도 할 수 있지 현실에선 증거 수집만 하다가도 온갖 고소를 당하고 있고 가해자는 1,000만 원만 있으면 불륜 저질러도 되는 세상입니다. 아니 없어도 배째라 하면 그만이네요. 간통죄 부활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불륜자에 대한 강력한 법이 생겨나 그들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본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떳떳지 못한 짓인지 느끼고 반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꿈같은 일들이 있어 두서없는 전 양해 부탁드리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대출 금액은 다 빼돌리고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로만 몇 번 거짓말을 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현재는 이자까지 일부러 내지 않아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까지 저에게 날아온 상태입니다. 부디 이 대한민국은 간통죄의 부활이 시급합니다. 가해자들로 인해 목숨을 끊고 정신이 피폐해지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십거리 썰은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